네, 현재 시장 상황 간단하게 보시면요. 일단 전반적으로 오전장보다는 강한 흐름은 아닙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씩 흘러내리면서 현재 약보합권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1%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오전에 보여줬던 무언가 추세를 확연하게 돌리는 그런 분위기는 현재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가 버티고 있었던 건 알테오젠 덕이다라고도 코멘트를 드렸는데요. 과연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뉴스가 주목을 받았는지 하나씩 팩트 체크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우원명 부대표 이건희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 가지 텔레그램 뉴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 텔레그램 방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전장의 시장에 대한 분석, 이런 글이 있었어요. 전일 낙폭과대 인식의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나오고 있다. 특히나 그중에서는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를 꼽으면서 금리 및 트럼프 트레이딩이 완화되며 반등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요. 에코프로 그룹주가 특히나 2차 전지주가 많이 올랐고 알테오젠은 한 3%가량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지금은 또 말이 달라졌죠. 바로 이 공시가 나오면서입니다. 알테오젠의 공시가 오늘 오후 1시 12분에 올라왔습니다.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 체결 소식이 나왔는데요. 다이치 산큐와의 계약 소식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앞으로 이 제형이 여러 가지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알테오젠의 시장 상승은 무궁무진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월봉으로 봤을 때 이게 일봉이 아니라 월봉입니다. 정말 대단하리만큼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알파카 주식목장이라는 텔레그램에서는요. 알테오젠 키트루다 SC의 가치는 지금 한 1조 2,500억 원에서 1조 5천억 원. 에너투의 2029년 예상 매출은 100억 달러에서 SC 전환율하고 로열티를 곱했을 때 알테오젠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원에 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이오주들이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지금 이보다 더 많이 오르고 있고요. 보로노의 리가켄 바이오도 모처럼 빨간불 켜고 있고 알테오젠의 CEO 아시나요? 대표 아시나요? 그분 얼굴 이렇게 합성을 하면서 K바이오 굿이라는 이런 짤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어떨까 보시죠. 알테오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VI가 발동되기도 했고요. 현재는 탄력도 더 키웁니다. 43만 5천 원까지 올라서면서 14%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이 K바이오 굿 보여주고 있을까요? 전반적인 바이오 시장에서는 샤페론이 26% 급등, 보로노이도 6% 오름세, 한올 바이오파마와 ABL 바이오도 5에서 6%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보니까 그런 말이 많더라고요. 왜 다른 기업들은 뭐만 하면 세론이다라고 하면서 하락하는데 알테오젠 K바이오는 왜 세론이 없느냐, 그만큼 강하냐라고 하는데 오늘 이 바이오주들의 강세는 트럼프 트레이딩에 쏠린 완화로 봐야 됩니까? 알테오젠의 열린으로 봐야 됩니까? 그냥 알테오젠이 열일한 거죠, 지금 오늘은. 네,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드 완화도 되고 있는데 네. 그 와중에 이제 또 이 뉴스가 나왔고요. 최근에 이제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바이오가 조금 안 좋았죠. 좀 이렇게 지지부진한 맞아요. 흐름을 이어갔는데 유한양행도 고점에서 조금 12만 원대까지 밀리면서 조금 분위기가 조금 조정 구간이구나라고 생각했었던 부분에서 지금 이 계약이 나왔고요. 제가 아까 이거 나왔을 때 이제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앞에 있는 작가님들한테 한 15%는 가야 되는 소식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왜요? 지금 14%까지 올라왔네요. 이제 그 정도 큰 호재라는 거죠. 지금 알테오젠 주주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지금 아까 읽어주신 그 텔레그램 내용. 네. 그 에너투가 29년도 이제 이게 다이치산큐 갖고 있는 그 약물인데 이게 ADC 계열의 그러니까 ADC라는 것 자체가 표적 항암제죠. 기존의 이제 항암제의 기능이 부작용이 심한 거를 대신하기 위해서 항체에다가 항체와 페이로드라는 이제 독성 물질을 링커로 엮어주는 게 ADC 방식인데. 네. 이걸로 이제 가장 에너투를 잘 하고 있는 1위 업체가 이제 다이치 산큐라는 일본 회사고요. 근데 이제 이거가 부작용이 문제가 좀 컸었습니다.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게 표적항암제인데 이게 페이로드가 떨어진다든지 링커가 약하면 떨어질 수도 있죠. 엉뚱한 데에 이제 독성 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이게 독성 물질을 많이 싫다 보면 부작용이 좀 심하게 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SC 제형으로 전환을 시켜 보니까 네. 오히려 많이 실어도 부작용이 없더라.
줄어들더라라는 얘기가 좀 나온 거고요. 그 특허 연장부터 여러 가지 이슈도 있지만 이런 것들 치료 효과가 더 극대화된다라는 부분들이 다이치 상교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나온 것 같고요. 할로자임은 이미 허투라는 물질, 에너투의 기본 물질인데 이 허투라는 물질 가지고 로시와 장기 계약이 돼 있습니다. 네. 그 물질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안이 알테오젠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쪽에서도. 그래서 알테오젠이 그걸 주목받고 있던 게 나온 거고요. 마침.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서 아까 텔레그램 읽어주신 거에 100억 달러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한화로 약 한 15조, 29년 매출액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30년에 크게 보는 쪽에서는 한 30조도 보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에너투는 지금 계속 성장하는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키트루다는 이미 성장을 좀 많이 했고요. 네. 에너투는 이제 지금 막 늘어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나중에는 엄민영 애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키트로드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다 줄 효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네. 약간 좀 시장이 오랜만에 좋은 호재가 나와서 트럼프 이후에 약간 우울하셨을 텐데, 네, 뭐 그나마 다행이다. 뭐 주주분들은 뭐 기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잘 해석한 게 맞는지, 그러니까 그동안은 알테오젠을 여기까지 40만 원 선까지 올렸던 거는 키투르다 SC의 그 영향도가 컸다면 이번 뉴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는 에너투까지 뚫어냈네. 근데 이 시장이 지금 100억 달러 혹은 그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플러스 알파로 모멘텀을 더 부과해야 되는 거네라는 그 해석이 오늘 주가의 세론이 아닌 상승으로 반영된 거죠. 세론이라는 건 예전에 이제 기술 수출 단계에서 세론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임상하고 있는데 누가 이걸 사갔어. 근데 이게 옛날에는 좋은 건 줄 알았는데 15% 찍었어요. 예, 그렇죠. 더 가겠죠. 예. 오늘이 아니라 이건 15%가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추세가 계속 살아날 걸로 보는데 네. 이제 예전에는 기술이 임상 1상, 2상 때 팔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다시 돌아오는 빠꾸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이거는 유한양행이나 알테오젠은 그 자체가 다른 게 일단 약이 만들어지면 이건 제형만 변경하는 거죠. 있는 약에다 제형을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게 약이 팔리면 팔리는 대로 그냥 로열티를 받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딱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게 29년 뭐 알테오젠, 키트루다 SC가 28년부터 이제 한 29년, 30년 정도 되면 아직도 한참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이미 그때 뻔히 보이는 그림이 얘는 가만히 앉아서 2조 이상은 적어도 벌겠구나.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2조 이상 버는 바이오 회사가 있나요? 없죠. 네, 없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나 있는데 셀트리온도 이제 못 봅니다. 그러면 셀트리온이 지금 시총이 얼마죠? 40조가 넘거든요. 그러면 이게 40조 가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가 지금 계산이 되는 거고 물론 이게 당장 간다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올해 엄민용 애널리스트 진짜 대박 치겠는데요 라고 하는데 원래 그렇게 산업이 커질 때마다 그 산업을 대표하는 애널리스트의 발언이라던가 리포트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예의주시하긴 합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에 대한 코멘트가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하고요. 이건희 대표님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알테오젠 뭐 30만 원, 40만 원 아니 난 그 높게도 본다라고 목표가를 제시했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그럼 이번 뉴스로 인해서 좀 수정되나요 목표가? 제 마음의 목표가는 한 70만 원인데 일단 그래도 한 50만 원 정도로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일단은 적어도 50에서 60만 원 사이 정도는 가지 않겠나 지금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시가총액 적어도 한 30조까지는 갖다 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리 땡겨서. 네. 물론 이제 돈이 들어온다는 거는 한참 남았죠, 시간이. 약이 더 팔려야 되고. 그다음에 키트루다 같은 경우도 여전히 지금 임상 3상 발표 끝나고 이게 약이 판매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텐데 S형으로 판매되는 게. 근데 이제 여기에 지금 안 나온 게 뭐냐면 산도즈의 바이오시밀러 독점 계약을 체결했는데 네. 산도즈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바이오시밀러 회사입니다. 우리 셀트리온만 우리는 아실 텐데 대부분 산도즈가 파이프라인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거는 파이프라인 하나당 그냥 한 15에서 20% 정도 로열티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 무시 못하게 큰 뉴스입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서 독점 계약만 해놓고 네. 저번에 한번 빈 계약, 뭐 공란 같은 계약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물질마다 따로따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그게 마지막 또 호재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러면 SG형에 대한 러브콜이 계속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나는 이제는 뭐 50에서 60만 원은 충분히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부 대표님, 이런 상황에서 알테오젠에 대한 관심이 또 너무 깊어지면 바이오내에서의 수급 블랙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뭐 코스닥 시장 안에 수급 블랙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낙수효과로 다른 제약 바이오가 그동안 좀 쉬었으니까 온기가 번져나갈 수도 있거든요. 혹시 어느 쪽이 더 전략상 유효하다 보십니까? 저는 뭐 알테오젠의 어떤 재료 호재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은 뭐 당연히 긍정적인데요. 네. 이 부분이 사실 뭐 이렇게 광범위하게 확산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기왕의 내용 덧붙여가지고 또 뭐 일본 제약사와 기술 이전 계약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그러니까 넓은 틀에서 보면 저는 이를테면 이제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좀 빠졌던 이유가 이제 트럼프 관련된 당선 뭐 이런 부분, 뭐 악재 우려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좀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는 사실은 이번 주 내로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으니까 단기적으로 트럼프가 당선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뭐 좋은 쪽, 조금 악영향을 받을 쪽 이런 부분들의 어떤 주가 영향도는 어느 정도 좀 단기적인 부분으로 좀 마무리가 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그 바이오 쪽 관련해서는 우리 대표님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대부분 사실 순수하게 신약을 개발하는 쪽보다는 기존에 있는 상황, ADC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그런 어떤 약품의 추가적인 어떤 고부가가치 기술을 접목을 시킴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고부가가치를 일으키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많지는 않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알테오젠, 그다음에 리가켄바이오, 그다음에 펩트론 이 정도 수준까지 오늘 보시면은 알테오젠 올라가는 그 흐름에 따라 똑같이 동반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영향은 뭐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사실은 그 헬스케어 쪽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제약 쪽보다는 국내 기업들,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네릭이나 시밀러 쪽에서 상당히 이제 강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최소한 중립적, 오히려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 우호적인 그런 측면도 상당히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에 사실 금리 변동성이 커지면서 제약 바이오에 뭔가 좀 리스크 요인 변수로 작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며 전일장에 좀 바이오주들이 크게 밀렸었는데 좀 단기적으로 일시적일 것이라고 보신다는 거죠? 네, 그렇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당장 당선된 이후에 이제 심적인 영향 부분들이 실제로 주가에 좀 녹아든 부분이 좀 짧게 일단 마무리가 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실제로 나올 구체적인 어떤 정책적인 내용들이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그에 따라 주가가 또 영향을 좀 많이 받겠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트렌드를 형성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이오와 함께 트럼프 트레이드 대솔림이 완화됐다라고 판단한 이유가요. 2차 전지주들의 반등이 같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시총상위 안에서 본다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호재가 또 있었죠. 다시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의 리비안도 뚫어냈다고 합니다. 8조 원대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공급을 맡았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가 강세를 보여줬죠. 그래서 다시 LG 에너지 솔루션의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한번 되새겨봤습니다. 김희재 애널리스트가 그런 글을 올렸어요. 4680 테슬라 외 추가 수주 가능성과 양산 일정을 업데이트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오창의 4680 양산 준비가 마무리 단계다. 4분기 샘플 양산 시작 후에 공급 일정을 맞출 것이며 다수의 고객사들과 46 시리즈 관련 소통 중에 있으며 애리조나 사이트에서는 26년부터 공급할 계획이다라는 컨콜의 답변을 떠올려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46 시리즈 공급 계약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게 시장의 기대죠. 그에 대해서 또 몰루방에서는 배터리가 오르네, 46파이 체인이 트럼프 일기 시절 태양광 포지션이 아닐까 뭐 이런 글도 올라왔는데요.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 분위기는 어떨까요? 보시죠. 오전장의 경우에는 한 4에서 5%가량의 오름세를 보여주는데 현 시점까지 그 상승 탄력이 유지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우원명 부대표님,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나쁘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되고요. 네. 뭐 관련해서 지금 3% 정도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인데 말씀해 주신 대로 리비안의 이제 원통형 46 시리즈 공급 관련해서 일단 뭐 규모가 물론 추정치이긴 하지만 대략 뭐 8조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제 중요한 것은 2026년부터 이제 본격 생산이 예정이 된 상황으로 판단이 되는데 기왕에 지금 리비안 이외에
추가적인 어떤 수주 가능성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왕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원통형은 아니지만 그전에도 보시면 르노나 벤츠, 포드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어떤 공급한 그런 레퍼런스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역시 추가적인 수주 모멘텀도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물론 이제 추정이긴 하지만 예상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트럼프 일기 때 그 태양광주들이 실제로 우려함보다는 반대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그런 어떤 역사적인 그런 경험들이 있죠. 뭐 보시면은 실제로 ETF, 대표적 ETF 같은 경우는 트럼프 일기 기간 동안에 뭐 한 300% 급등했다는 그런 기사도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이게 468 체인이 그때 어떤 지금 나온 내용처럼 과거에 이제 태양광주와 같겠냐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모르죠. 뭐 그만큼 올라갈지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은 이제 그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들,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떤 그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제 과도한 우려감들이 좀 주가에 좀 일단 단기적으로 많이 녹아들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추가적인 우려보다는 실제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만큼 뭐 우려했던 만큼의 어떤 그런 시장의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좋아질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구체적인 그 내용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이제 실적 나오는 부분들 숫자가 정말로 이렇게 안 좋게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부분, 그리고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그냥 그대로 보시면서 추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상황에서 악재나 우려감을 반영해서 매도 쪽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뭐 적극적인 매수는 좀 아직까지는 좀 이르지만 단기적인 뭐 부분도 그렇고 일단 이를테면 저점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현 구간에서는 이러한 반영들이 다 되어 있는 주가다 보니까 오히려 저점 매수로 LG 에너지 솔루션은 쳐다봐도 괜찮지 않겠느냐.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도요. 산업 자체로만 보면 2차 전지 산업은 어렵다라고 하는데 주식 보는 입장에서는 들어가 볼 위치 같아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우리 이건희 대표님의 생각은 어떤지, 또 제가 그 트럼프 후보가 과거랑 전기차를 바라보는 뷰가 어떤지 계속 관련 기사들을 좀 찾아보고 있는데 그냥 전기차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내연기관차를 다 차치하고 전기차로만 전환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뭐 전기차로 다 바뀌면 네. 미국의 자동차 관련된 종사자들이 한 제조업자들이. 3분의 2가 날아갑니다. 실직자가 되나요? 예. 전기차 라인은 생각보다 네. 사람이 많이 안 필요해서 그런 부분들이 공정이 단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되고요. 근데 전기차 왜 이렇게 비싸냐? 배터리 가격이 비싸서 그런 겁니다, 지금. 그래서 배터리 가격이 좀 내려가면 경쟁력이 생길 텐데 아마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는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돼야지 내후년 정도 돼야 이제 내연기관과 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가격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 이제 올해 25년도가 고비겠죠. 근데 25년도 한 중반부터는 저는 전기차 모델도 좀 다양해지고 가격도 좀 떨어지고 지금 내연기관 차들도 가격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전기차들은 배터리 가격이 좀 많이 다운됐거든요. 네. 지금 리튬 가격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죠?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배터리 가격도 좀 떨어져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저는 전기차도 보조금 없이도 충분히 승부해 볼 만한 가격까지 내려갈 걸로 보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4분기 실적 당연히 안 좋을 거고 내년 1분기도 그닥 좋지 않을 텐데 이제는 내년 하반기 정도를 보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당선 전에 막 자꾸 흥분하셔서 2차 전지 자꾸 이제 물어보셨는데 네. 제가 아주 곤란하게 한 3주 이상 계속 물어봤던 것 같아요. 선거 전에 방송마다. 그래서 네. 제가 끝나고 사시라고. 네, 끝나면 살 기회 준다. 싸게 살 수 있다. 네. 해리스가 되면 비싸게 사고 트럼프가 되면 싸게 살 수 있다.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어제 왔죠. 오늘도 유효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렇다고 뭐 급하게 달려들기보다 나눠서 사시면 되죠. 그래도 그 전에 고점에 사신 분보다는 싸게 사는 겁니다.
그럼 물리신 분들은 그냥 기다리시면 되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은 이제 전기차는 조금 좀 비중을 좀 늘려가는 단계로 대응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다음 주까지 이 트럼프 트레이드의 그 쏠림 현상이 이어지기보다는 조금 완화될 것 같다라는 데 입장을 같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맞는지, 그렇다면은 그간 좀 힘들었던 2차 전지와 바이오 중에서 혹은 뭐 반도체 중에서 어떤 종목 쪽의 비중을 늘리는 기회로 삼을 건지 각각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우원명 부대표님은요? 일단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2차 쪽이요?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역시 LG 에너지를 필두로 해서 뭐 급하게 추격 매수라기보다는 저점 매수하는 전략이 맞다고 판단이 되고, 뭐 바이오 관련해서는 역시 종목들이 뭐 오늘 분위기는 뭐 나쁘진 않은데 많지는 않아요. 사실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 기대감들이 조금 주가에 직접적으로 녹아들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 관련해서 뭐 알테오젠이 올라간다고 하면 역시 앞서 말씀드린 이리가캠 바이오나 펩트론 정도로 일단 좁혀서 보시는 게 맞다라 판단이 되고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부분 연관돼서는 종목들을 요거는 진짜 조금 좀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반도체를 예. 가장 그 안에서 탑으로. 우리 이건희 대표님은요? 예, 일단 뭐 칩스법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그 피해 없으니까 그거 폐지해도 상관없으니까 저도 반도체는 하이닉스 밸류체인 라인으로 보시면 되고 삼성은 조금 더 길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된 종목들은. 바이오는 지금 섣불리 따라가시면 물릴 가능성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리가캠이나 ABL 정도 쫓아가시는 매매 정도 하시는 게 낫고요. 알테오젠 지금은 이제 보유자 영역으로 들어갔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조정 나오면 뭐 보시던가 이제는 리스크 테이킹 하셔야 됩니다. 네.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지금 2차 전지는 사 모아야 되는 단계. 좀 길게 보고 너무 한꺼번에 뭐 내가 1억 있는데 뭐 한 2천만 원 확 사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조금씩 이제 저는 LG 엔솔 중심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다 이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는 이제 조금씩 빛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의견. 반도체는 무조건 봐야 되고요. 그리고 2차 전지는 모아가는 시점이다. LG에너지 솔루션 필두로 보자라는 이야기도 언급해 주셨고, 바이오는 알테오젠 외의 종목으로 추격을 해보자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텔레그램 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좀 말이 많은 대표적인 종목 크래프톤입니다. 3분기 매출액이 7,193억 원을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11% 웃돌았고요. 영업이익은 3,244억 원으로 컨센 대비 28%가량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상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크래프톤에 대해서 일단 골드만삭스는 목표 주가를 인상했고요, 올렸고요. 노무라의 경우에도 배틀그라운드의 스트롱 그로스, 강한 성장이 보인다라는 이야기 내놨습니다. 매수 의견 목표 주가는 40만 원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럼 호재 나왔으니까 주가 오르겠네요 싶었는데 이게 웬걸 현 주가 보겠습니다. 크래프톤 오히려 하락하고 있죠. 장대 음봉이 좀 기록이 됐습니다. 7.69% 하락하며 32만 4천 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원명 부대표님. 이 정도면 어닝 서프라이즈 아닌가요? 무슨 이유 때문이죠? 일단 실적은 머닝 서프라이즈 3분기 실적은 맞죠. 3분기 최대 매출액 나왔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비보다 70% 이상 늘어나면서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 주가는 오늘 좀 많이 빠지거든요. 7% 정도. 근데 이제 실적 저희들이 볼 때 두 가지 정도는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제 그동안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 잠깐 보시면은 어쨌든 지금 주가가 좀 올해 들어서부터 시작해서 연초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네.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이미 이제 9월 달에 고점을 찍고 다소간의 횡보 양상,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 속에서 지금 후실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라 보여지겠는데 그 이야기인즉슨 이미 관련돼서 이 실적이 좋아질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 상당히 좀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이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이렇게 호실적이 나오는 경우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의 기회로 활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맥락에서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이런 움직임이라면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적이 좋았는데 오늘 많이 빠지네 사자 이게 아니고 네. 지금은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주가가 오늘 좀 많이 밀리고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맥락보다는 매도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추가적으로 그러면 4분기는 어떨 거냐 3분기가 워낙 좋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피크아웃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얘기가 나오지는 않지만 관련해서 수급이
좀 다르게, 그러니까 원래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보다 좀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이해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크래프톤 그래서 현 구간에서 괜히 하락했다고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관망 의견 주셨고요. 다시 또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가 보면요. 크래프톤의 하락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많은 분들이 써 놓으시더라고요. 애널리스트의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서프라이즈인데 스트릿, 그러니까 시장에서 바라봤던 컨센 대비는 쇼크여서 합쳐서 쇼크라이즈인 걸로 판명이라고 분석하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좀 오늘 이런 종목들이 많았어요. 네이버의 실적도 공개가 됐는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모두 다 예상을 웃돌았음에도 불구하고 현 구간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그 순기능이 갑자기 사라진 것만 같은 느낌인데요. 이건희 대표님, 예. 혹시 이번 3분기 실적 시즌 괜찮았는데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 매수해봐도 될 만한 종목들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뭐 타이밍이 좀 안 좋긴 했는데 휴젤이 이제 선거 직전에 발표를 냈죠. 그래서 네. 주가가 확 올랐다가 사실은 11월 7일이죠. 11월 6일 날 올랐다가 어제 급락했다가 맞아요. 하루는 또 급락했죠. 예, 오늘은 또 3% 반등이 나오는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빠질 때 좀 보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전히 이제 성장률이 저는 급격하게 좋아지는 종목들보다는 이렇게 좀 휴재를 보면 분기별로 꾸준히 물론 급격한 겁니다. 한 20%씩 좋아지고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럼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조금 더 조정이 나오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크래프톤도 뭐 사실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있겠냐라는 것도 좀 작용한 것 같은데 네. 일단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빠지면 이유를 찾는 겁니다. 그렇죠. 네, 어떤 이유가 딱 보여서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빠지고 나니까 이유를 찾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보고요. 여전히 이제 실적 발표, 실적이 너무 좋고 추세가 좋은데 빠진다라고 하면 사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크래프톤 근데 오늘 좀 과하게 빠지기 때문에 내일 한번 월요일 날 상황을 한번 좀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유를 모르고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톤의 경우에는 오늘 낙폭이 크니까 다음 거래일에 어떻게 반응을 해주는지를 보고 판단하자라고 의견 주셨고요. 실제로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하락하고 있는 휴재 같은 종목은 다시 눈여겨봐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실적이 예상대로 안 흘러가서 좀 실망스러우실 텐데 조금만 더 시간 갖고 볼게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